여기 발판은 참 좋다. 포인트에 굉장히 일찍 도착했고, 오늘은 살짝 날이 흐린데 이따 오후에는 또 날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포인트도 약간 탐사 낚시 느낌이에요. 지도로 보다가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던 자리고, 좌측에 이렇게 테트라가 있고, 지금 정면에 이게 진저리로 보이거든요. 몰이 엄청나게 펴 있어요. 요런 데 딱 숨어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오늘 대상어는 그 녀석으로 해서 한번 낚아 볼 건데, 이게 지금 영상에도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법 두꺼워서 고기를 걸어도 좀 걱정이에요. 채비도 그거에 맞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다 몰이 펴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사이로 잘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걸어만 준다면요. 오늘 채비도 항상 쓰는 D4E 로드서프 450 두 대 펼칠 거고요. 액티브 캐스트에 8합사 3호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보통 스네이크 채비 사용하는데, 여기는 이제 몰이 많기 때문에 봉돌이 밑에 있으면 더 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 봉돌로 이렇게 사이로 빠져나오게 구멍 봉돌 사용할 거고, 호스도 멀리 안 칠 거고 25호 작은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어는 입이 크기 때문에 세이코 18호 시작해서 진우도 병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미끼도 좀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사실 요 청개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테트라기도 하고 여니까 잡어가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불도 가져왔고, 혼무시라 불리죠. 참개찌렁이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써볼게요. 딱 진저리 사이에다가 가볍게. 일단 하나는 가볍게 던져서 이 몰 펴 있는데 근처에다가 딱 가운데 던져줬고, 또 하나는 조금 중타 쳐서 저기도 듬성듬성 몰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 언저리에다가 던져줬습니다. 오늘 대상어는 쥐노래미예요. 근데 이제 좀 4자 이상급 좀 대물 쥐노래미 노리러 왔고, 제가 이 금방 다른 항구에서 잡았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지금 좌측 테트라도 있고, 여기 딱 쥐노래미 산란 끝내놓고 여기서 회복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은 완전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줄도 카본 10호 쓰고 있고, 바늘도 최소 세이코 18호 이상 쓸 겁니다. 진우 9호 이상, 그리고 세이코 18호 이상. 목줄도 나름 길게 줄 거고, 진짜 삼켜서 갖고 가는 거 강제 집행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이 발 앞에 몰이 생각보다 진짜 길게 나가 있습니다. 저거 올릴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에요. 건다고 해도. 그래도 이런 자리에는 꼭 있었거든요. 대물 쥐노래미들이. 나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처음이지만요. 긴 바늘을 감아도 엄청 걸리네. 와. 안돼, 갔나? 입질 자체가 다르죠? 와, 갔나? 한 번만 더 쳐라. 나름 빠르게 반응한다고 뛰어나갔는데 후속타가 없어요. 근데 쥐노래미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입걸림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바늘도 지금 크게 쓰는 건데, 뭔가 빵 때리는 입질 딱 들어오고 멈추면 대부분 쥐노래미더라고요. 아이고. 얘가 바트를 들었을 일은 없죠. 그거는 굵은 녀석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허챔질 한 다음 내려놓은 거를 때린 것 같아요. 일단 노래미들이 있네요. 얘는 너무 작으니까 방생해주고요. 어차피 어머님들 작업을 좀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뭐 좀 먹고 여유롭게 진행할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가볍게 물 끓이고 취사하는 것도 안 되는데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미역이구나 저게.
진절인 줄 알았어요. 미역이구나 저게. 어머님들이랑 거리가 좀 있더라도 이게 봉돌 같은 게 튀기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 던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물 들이칠 거거든요. 막 들어올 거예요. 물 들어오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으려고,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따가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돌산 갓김치입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짜장라면이랑 가볍게 한 끼 할게요. 제가 사실 오늘 5시인가 일어나갖고 아침 피딩 본다고 갯바위에 볼락 낚시를 갔어요. 근데 저 볼락 조그만 것만 잡고 그나마 27, 8 정도 되는 거 한 마리 딱 잡았거든요. 근데 한 마리는 영상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지우고 여기 2차전 하러 들어온 거라 굉장히 배고픕니다. 원래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어머니들만 한두 시간이면 작업하실 테니까. 야, 맛있겠죠? 이 갓김치가 대박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또 내야 되니까 이거 알코올 없는 건데, 사실 지금부터도 거의 10시간가량 낚시를 할 예정이라서, 예정이라 일반 맥주 먹어도 되는데 또 갑자기 이동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만 낼게요. 이 갓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일부러 크게 잘라왔어요. 기가 막히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짜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이게 행복이지. 이러면 고기 못 잡고 가도 지금 갯바위 풍경 보면서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잡아봐야죠. 요 갓김치는 일반 라면에 먹어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 요 짜장라면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요 갓김치는 이따가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후딱 먹어 치울게요. 여기도 했겠다. 이제 물도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도 제법 들어오고 있고,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노래미 금지체장은 20이고 20 넘으면 좀 챙겨볼까 했는데 다 딱 20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와, 여기 노래미 진짜 많죠? 이렇게 계획한 대로 대상어 나와주면 진짜 재밌어요. 옆에 그 마을 주민분이 계셔서 좀 정숙했고,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오.
지금 멀어서 영상에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색이 다르죠. 여기는 잔잔한데 저쪽은 지금 물이 조류가 생각보다 빠르게 항 안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저 경계에다 던지니까 좀 시원한 입질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 큰가 보다. 우리 뛰어야 된다. 돌리지 마라. 그렇게 안 크구나. 야, 배도라치인데 씨알이 좋죠. 두께도 좋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담아뒀다가 방생하든가 할게요. 씨알 좋은데요, 나름. 아주 제대로 노래미 포인트 들어왔죠. 오늘 몇 마리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20마리 가까이 잡았을걸요. 진짜 과장 하나도 아니고요. 그렇게 한 20마리 잡다 보면 한 마리 큰 게 나오는 건데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뭐 바늘도 그대로 멀쩡하고 목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입걸림이 안 됐어요. 아, 좀 멀어서 늦게 챈 것도 있고요. 아쉽습니다. 재밌네. 지금 시각 10시입니다. 밤낚시 영상이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강한 입질 한번 들어오고 한 3시간가량 동안 미동도 없어요. 미끼 걷어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역시 낮에 노리는 게 맞았던 선택인 것 같고 지금 뭐 먹을 만큼 못 잡았으면 물때를 한 타임 더 볼 텐데 어쨌든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오늘은 일찍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15분만 좀 앉아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노래미들은 금방 죽기 때문에 미리 피를 빼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드 걷어봤는데 쏨뱅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얘를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했는데 배도라치예요. 근데 씨알이 좋거든요. 두께도 나쁘지 않고. 근데 오늘 먹을 거 있으니까 이 녀석은 방생해 줄게요. 이 배도라치 회가 또 그렇게 맛있대요. 이 녀석 방생해 주고요. 일단 먼저 이 쥐놀도 안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바늘을 깊게 물어서 그냥 어차피 죽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 쏨뱅이는 잘 살아있으니까 방생해 주고요. 씨알 나쁘지 않은데 먹을 거 많으니까요. 영상으로 보면 항상 작아 보여서 이 통이 40이거든요.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40 조금 안 되네요. 여기 펴가지고 아이고 한 3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씨알 나쁘지 않죠. 저 한 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놓친 녀석이 아쉽긴 한데 뭐 이렇게 좀 아쉽게 가야 다음 낚시가 또 재밌죠. 들어가 볼게요. 목줄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탐사 낚시 재밌게 하고 갑니다. 숙소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차갑게 잘 가져왔어요. 일반 쥐노래미랑 보니까 확실히 크기는 크죠. 바로 손질 해줄게요. 얘네도 지금 제가 방열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방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횟감으로는 좀 별로일 것 같고 따르게 요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가리 살리는 손질로 해볼게요. 안에 있는 내장이랑 아가미 다 제거해 주시고요. 얘 위가 꽉 찼네. 뭐 먹었나 한번 봐야겠다. 이게 보기 안 좋으셔도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돼요. 뭐 먹었는지 보면. 우와, 게 먹었네요. 게. 좀 보기 안 좋으시겠지만 저 혼자 볼게요. 새우, 게 이런 거 먹었네요. 보시면 제가 보통 손질할 때 살 보면 뽀얗죠. 근데 여기 지금 살이 이렇게
피가 고여있는 거 보이세요? 이러면은 저는 횟감으로는 그렇게 즐겨 하진 않습니다. 드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이럴 때는 꼬리 부분을 좀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방열도 됩니다. 살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요. 이 쥐노래미가 잔비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허투루 하면은 비늘 다 씹힙니다.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대가리 부분도 살짝 긁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내장 다 제거됐고요.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 무슨 요리할지 아직 안 정해가지고 일단은 잠깐 냉장고 넣어두고 씻고 나올게요. 정리도 싹 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왔고, 일단 포부터 떠줄게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이게 손질을 깔끔하게 해서 냉장 숙성한 거랑 죽은 상태로 물에 들어있던 거랑 그거는 숙성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싹 포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 고인 거 보이세요? 물론 후처리로 저런 비린내 잡고 회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죽은 지 조금 되면 회보다는 조리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 핏기 있는 거 제거해 주고요. 이게 방열 문제도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이렇게 올리다가 바늘이 빠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럴 때 약간 피멍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쥐노래미는 갈비대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요만큼이면 다 날린 거거든요. 요쪽도 그냥 다 날려줄게요. 이렇게 됐고, 오늘은 요 두 덩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먹도록 할게요. 다음 소금으로 밑간을 좀 해주겠습니다. 밑간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가는 소금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너무 굵다 소금이. 그 다음 통후추도 조금 뿌려주고요. 불부터 켜고, 팬이 까졌네 여기가. 기름 살짝 둘러줄게요. 그리고 소금 후추가 난 요 쥐노래미는 그대로 구워주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좀 눌러줘야 되는데 튈까봐 좀 걱정이에요. 좀 뜨거워도 처음에 좀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리는 게 좀 덜해요. 이번에는 부드럽게 살짝 익히지 않고 좀 오래 익혀줄 거예요. 갈색 색깔 돌게요. 한번 뒤집겠습니다. 좀 더 있다 뒤집어도 되는데 워낙 두꺼워서 여러 번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쥐노래미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살짝 뒤집어보자. 오, 딱 내가 좋아하는 굵기다. 제가 원했던 갈색이에요. 여기서 멈춰주겠습니다. 안쪽에는 그래도 수분감이 살짝 있어야 덜 퍽퍽하죠. 그리고 이거 소개시켜 드려야죠. 진짜 맛있어요. 돌산 등대집 저온 숙성 갓김치입니다. 보시면 때깔부터가 다르죠. 보통은 갓 담근 갓김치를 파시는데 여기는 6개월 동안 0.2도씨에서 숙성한 갓김치를 파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게 서울 강남 선릉역에 줄 서서 먹는 식당 중에 돌산 등대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갓김치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벌써 유명 연예인분들이랑 인플루언서들이 극찬한, 미식가들도 극찬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름 있는 갓김치예요. 이게 최상급 갓에다가 국산 고춧가루 그리고 천일염, 그러니까 모두 국산 제품만 최상급으로 사용한 그런 김치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사실 이 김치라는 거는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일단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한 3분의 1 정도 먹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소개시켜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업체에서도 자신이 있으신지 구매하시고 불만족스러우시면 3일 이내에 100% 환불이 된다고 합니다. 왕복 택배비까지도 다 부담하시고요. 그리고 구매하시면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요. 어디서나요? 하나 먹어볼까요? 이게 그냥 막 짠 김치가 아니라 엄청 깔끔해서. 일반 갓김치는 좀 자극적이고 톡 쏘잖아요. 이건 익은 숙성김치인데 군내가 하나도 없고 엄청 감칠맛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실 텐데 이게 무르지가 않아요. 양념도 속까지 잘 배있고.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햇반 넣어주고요. 보통 오차즈케를 이렇게 밥을 많이 안 넣을 텐데 저는 제 양에 맞게 할게요. 일본 요리 중에 오차즈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에 밥 말아 먹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먹던 건데 후리가케라고, 그러니까 밥에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무슨 맛이냐면 김이랑 뭐 약간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짭짤 고소한 그런 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봅크라이스라고 이렇게 밥에 넣어서 비벼 먹는 거 있었어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구워놓은 생선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 제가 녹찬물 우려놨거든요. 녹찬물을 끝쪽에 살포시 부어줍니다. 나는 국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은가? 요만큼만 할까? 녹찬물이에요, 녹찬물. 그 다음에 쪽파입니다, 쪽파. 쪽파. 너무 많이 썰었다. 그냥 많이 올릴게요. 보기 좀 안 좋더라도. 아깝잖아요. 여기에 이 오차, 그러니까 차에 간을 더 하기도 하거든요. 쯔유 같은 거 살짝 넣기도 하는데, 저는 뭐 오늘 갓김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물 말아서 갓김치에 생선구이 먹는 거예요. 요렇게 어쨌든 오차 측회도 완료됐습니다.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청아가 없어서 청아 사오느냐고 밥이 조금 부럽겠어요. 근데 어차피 물 말아 먹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단 생선부터 먹어봐야 되는데, 요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엄청 포실포실하게 딱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익혔거든요. 안에 수분감 보세요. 기가 막히죠. 진올래미는 뭐, 야, 밥이 더 불기 전에 밥 엄청 불었네. 어허. 녹찬물을 좀 더 넣어야겠다. 그래도 국물이 좀 있어야 이게 있어 보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야, 여기 후리가케를 많이 넣길 잘했어요. 짭짤하니, 야, 기가 막힌데요. 여기에 이제 갓김치를 한식이 돼버렸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김치 워낙 좋아해서. 보리굴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안주 느낌으로 먹다가 물만 밥에다가 갓김치 올려 먹는 거예요. 전 이 꼬다리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김치가 많이 짜지가 않아서 부담이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풍미랑, 기분 좋은 풍미랑 감칠맛이 이렇게 올린 다음에 기가 막히죠. 진노래미 한 번 더 잡아가지고 회로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뭐라고 밥에 물만 건데 이렇게 맛있냐? 역시 탄수화물이 최고입니다. 밥에다가 갓김치 딱 올려줍니다. 이게 갓 담근 김치에서는 진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칠맛이에요. 이건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풍미는 그대로 있고, 톡 쏘는 게 과하면, 갓김치가 좀 톡 쏘잖아요. 과하면은 못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갓김치 입문하시는 분들도 부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김치입니다. 되게 맛있는 김치인데 갓김치의 그 장점, 감칠맛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갓김치 구매처랑 다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잘 읽어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딱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네.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 나름 갯바위에서 조촐하게 뭐 먹기도 하고 재밌는 하루네요. 새벽에 또 갯바위 가서 낚시도 하고. 오늘은 단백질이 조금 들어가서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치도 그렇고 이 꽁다리 부분 진짜 좋아합니다.